자, 이번 시간은 산염기 평형의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짝산염기 쌍이에요. 짝을 지은 산염기 쌍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conjugate acid base pair예요. 자, 우리가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 산은 뭡니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고요.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죠. 산과 염기가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H 플러스 한 개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거를 H 플러스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프로톤이라고도 해요. 프로톤. 프로톤이 뭡니까? 양성자죠.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가 날아간 게 H 플러스니까 그냥 나머지 양성자를 그냥 H 플러스 대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양성자가 떠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편의상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염기 반응을 해서 H 플러스를 주고받았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은 분명히 H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죠. 근데 H 플러스를 줬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을까요? 그쵸.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남으면은 여기에 필연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남게 됩니다.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남게 돼요. H 플러스가 떨어졌으니까.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얘는 뭐예요? 그쵸. 염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염기. 아까 브랜세드 로리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띄었지만 얼마든지 또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산은 어떨까요? 아니, 염기. 염기는 이렇게 해서 얘가 H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H가 결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H가 결합이 돼 있다는 것은 또 얘가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서 산이 됐습니다. 그죠? 얘는 산이에요. 산은 H 플러스를 주면서 염기가 됐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요런 애들, 이 두 개를 서로 짝산염기쌍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산염기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식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HNO2랑 H2가 만나서 요런 산염기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반응만 한번 보죠. 그러면은 뭐가 산입니까? H 플러스를 주는 애가 산이니까 HNO2가 산이죠. 얘는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H3O 플러스가 됐으니까 염기입니다. 근데 산염기 반응은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역반응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가 산입니까? 아까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으면 산이 된다고 그랬죠? 바로 얘가 산입니다. 산. 그리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있으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짝산염기쌍은 어떤 관계냐면요. 얘가 산이면 얘를 그 짝염기라고 합니다. 얘를 산이라고 하고 얘를 그 짝염기라고 하고 요 두 개를 일컬어서 짝산염기쌍이라고 합니다. 뭔가요? 짝산염기쌍은 간단합니다. 딱 H 플러스 한 개만 차이가 나는 쌍들입니다. H 플러스 두 개여도 안 돼요. 딱 하나만 차이가 나는 그 산과 염기, 걔를 짝산염기쌍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산이고 얘는 무조건 짝염기냐? 그렇지 않아요. 얘가 산이면은 얘는 그 짝염기, 얘를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염기니까. 얘를 염기로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 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염기죠. 염기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은 H 플러스 하나만 차이 나는 H3O 플러스 얘는 이 물의 짝산이 되는 거예요. 얘를 염기라고 하면 얘는 그 짝산, 얘를 산이라고 하면 얘는 그 짝염기고, 얘랑 얘를 일컬어서 같이 묶어가지고 짝산염기 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말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염기입니다. 그럼 얘의 짝산은 어디 있나요? 그쵸? 얘랑 H 플러스 하나만 차이 나는 얘가 바로 짝산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산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H 플러스를 얘한테 줬으니까. 그러면은 얘의 짝염기는 어디 있나요? 그쵸? H 플러스 하나만 차이 나는 얘가 바로 짝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염기는 어디 있나요?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입니다. 예. 이 염기의 짝산은 어디 있나요? 바로 얘예요. 그럼 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전체에서 산은 뭐랑 뭐가 산이죠? 그쵸? 얘랑 얘가 산입니다. 둘 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산의 짝염기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얘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6.1인데요. 각 산의 짝염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HClO4다. 얘는 산입니다. 근데 이거의 짝염기는 뭐냐? 그러면 H 플러스 하나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ClO4 마이너스죠. 얘가 바로 HClO4의 짝염기입니다. 자, H2S의 짝염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만 떨어진 HS 마이너스입니다. 자, S2 마이너스는 그럼 얘랑 무슨 관계일까요? 얘는 전혀 얘랑 짝 4년기 쌍이 아닙니다. H 플러스 두 개가 차이 나죠? 얘는 아니고 오히려 얘랑 얘가 짝 4년기 쌍입니다. HS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죠. 그죠? H 플러스를 받으면 얘가 되고 H 플러스를 주면 얘가 되니까 산과 염기로 둘 다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pH4 플러스다. 얘는 지금 산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얘의 짝염기라는 것은 H 플러스 하나만 떨어진 애니까 pH3가 됩니다. NH3랑 뭐 거의 비슷한 구조겠죠. HClO3다. 얘도 역시 산과 염기로 다 작용할 수 있지만 얘의 짝염기라는 것은 얘를 산으로 봤을 때 그 짝염기라는 얘기니까 H 플러스 하나만 떨어져 있는 CO3죠. CO3 2- 얘가 바로 중탄산 이온의 짝염기 탄산 이온입니다. 자, 밑에도 해보죠. CN-의 짝산. 짝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 하나만 더 받은 애니까 HCn이 됩니다. 그리고 SO4 2-의 짝산은 뭐냐? H 플러스 하나만 받은 애니까 HSO4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H2O의 짝산은 뭐냐? H 플러스 하나만 더 받은 애니까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은 얘가 H 플러스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HCO3-의 짝산은 뭐냐? 그럼 H 플러스 하나만 더 받은 H2CO3가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단순한 얘기죠. 산과 짝염기, 그걸 두 개를 일컬어서 짝4년기 쌍이라고 한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산과 염기는 그 강도가 있죠. 우리가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산이라고 했고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염기라고 했는데 강한 산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강한 산은 H 플러스를 굉장히 잘 주는 애예요. 강한 염기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H 플러스를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질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 H 플러스를 잘 내놓고 어떤 물질은 덜 내놓겠죠. 반대로 어떤 물질은 H 플러스를 잘 받아들이는 강염기일 테고 어떤 건 H 플러스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약염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가 세다 약하다 이렇게 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산이 얼마큼 세고 염기가 얼마큼 센지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척도 없이 나타냈지만, 숫자 없이 나타냈지만 나중에는 각 산이 얼마큼 센지 정확하게 수치로 딱딱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뭘까요, 도대체? 바로 평형상수 K입니다. 평형상수 K. 예. 왜 평형상수가 산이 센지 염기가 센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보면요. HA라는 산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물하고 만나가지고요. H3O 플러스가 되고 A-가 됩니다. 만약에 얘가 굉장히 강한 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산이라면은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많이 존재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많이 존재하겠죠. 대부분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만약 강한 산이라면 그럼 뭐가 당연히 큽니까? 그쵸, 바로 K값이 큽니다. K값. K값 기억나시죠? K값은 이 분모가 밑에 들어가고 얘는 분자가 되고 순수한 용매는 제거됩니다. 그래서 K는 HA분의 얘는 그냥 H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인데 산에 대해서는 얘를 KA라고 합니다. K가 크면 클수록 얘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더 강산이라는 얘기죠.
자, 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약한 산과 약한 염기에서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물질들마다 강한 산과 약한 산이 다르고, 그거를 우리가 숫자로 정확하게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는 없지만 센 거부터 약한 순서, 그리고 센 거부터 약한 순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산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강한 산이죠. 그럼 이 짝염기 Cl-가 있습니다. 얘는 강한 염기일까요? 약한 염기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강한 산이라는 것은 H를 잘 내놓는다는 거죠. 무지무지 잘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잘 내놓고 남은 Cl-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H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H를 그렇게 좋아했으면 애초에 잘 내놓지는 않았겠죠. H랑 Cl은 아주 안 친합니다. 안 친하기 때문에 H가 잘 떨어졌고, 떨어지고 남은 Cl-는 H랑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산이 강할수록 그 짝염기는 어때요? 약하다 이겁니다. 산이 강할수록 그 짝염기는 약해요. 염기도 생각해 볼까요? 산을 더 생각해 보죠. 아주 약한 산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약한 산, 뭐 CH4라고 해보죠.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약한 산이에요. 여기 분명히 수소가 있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를 떼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얘는 엄청나게 안 떨어져요. 예, 아주 안 떨어집니다.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떼어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어떤 성질을 띨까요? 얘는 아주 약한 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염기일까요? 약한 염기일까요? 강한 염기일까요? 굉장히 강한 염기가 되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안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겠어요? H를 어디서든지 떼어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고 얘는 비공정전상입니다. 얘는 굉장히 강한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어디 가서든지 H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뜯어먹는 그런 강한 염기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산이 강할수록 그 짝염기는 약합니다. 또 산이 약할수록 그 짝염기는 강합니다. 근데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약산의 짝염기라고 강염기는 아니에요. 강할수록 약하다. 그건 맞는데요. 약산의 짝염기가 강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약산이라는 것은 아주 약한 것부터 어느 정도 약한 것까지 너무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래서 약산인데 그 짝염기는 약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K값을 생각을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한 말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강할수록 그 짝염기는 약하다. 산이 약할수록 그 짝염기는 강하다. 이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얘네들의 성격을 이해하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염기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강한 염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강한 염기.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얘가 지금 아주 강한 염기였죠. H를 어디서든지 떼어먹는 강한 염기죠. 얘가 아주 강한 염기라면은 그 짝산, 뭡니까? H가 하나 붙어내니까 메탄이 되는 거죠. 얘는 산이긴 산인데 약한 산입니까? 강한 산입니까? 그쵸. 굉장히 약한 산이죠. H를 아주 안 떨어뜨리는 그런 약한 산입니다. 자, 이때도 어때요? 염기가 강하니까 그 짝산은 약하죠. 반대로 Cl-는 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염기인데 얘가 아주 약한 염기예요. 그러면 그 짝산인 HCl은 어떨까요? 그렇죠. 강산이었어요. 얘가 아주 H를 안 좋아한다면 H랑 붙어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H를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염기가 강할수록 그 짝산은 약하다 이겁니다. 반대로 약염기일수록 그 짝산은 강하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약염기의 짝산이 항상 그 강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염기, 약산 이거는
너무 큰 스케일의 너무 많은 분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순서, 경향성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기가 강할수록 그 짝사는 약하다.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산과 그 짝염기에 대한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보면요. HCl은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강산의 대표 물질이죠. 그리고 그 짝염기 Cl-입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요? 염기긴 염기지만 무지무지하게 약한 염기입니다. 예, 아주 약한 염기고 실질적으로 Cl-가 염기로 작용을 안 합니다. 예. 자, 이런 애들도 이제 다 강산인데 뭐 HCl로 대표해서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은요, 어때요? 아주 약한 염기면서 아주 약한 산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물의 자체 이온화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물은 아주 약한 산이면서 여기 나오죠? H+를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약한 염기입니다. 예. 아주 약한 산이다. 그죠? 아주 약한 산이면 H+를 잘 안 내놓는 거고 아주 약한 염기다. H+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짝산은 어떨까요? 굉장히 약한 염기인데 그 짝산은 어떨까요?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H+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지 H+를 어디다 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보이죠. H3O+는 굉장히 강한 산이고 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H+로 표기한다고도 했죠. 예,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자, 반대로 이쪽은 어떤가요? H2O가 아주 약한 산이에요. H2O는 H+를 떨어뜨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떨어뜨려 놓은 게 바로 OH-죠. H2O의 짝염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성격을 띨까요? 그쵸? 약한 산의 짝염기니까 굉장히 강하겠죠. 예, 얘는 굉장히 강한 염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염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안에서 존재하는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한 산이 바로 얘고요. 가장 강한 염기가 바로 얘입니다. 왜 그러냐? 물이 아주 약한 산이면서 아주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약산과 그 짝염기들이 있죠. 그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대충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약산과 약한 염기에서 K값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산, 강염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관련된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산염기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자, HCl하고 H2O가 만나가지고 H3O+랑 Cl-가 되는데요. 평형 상태에서 어떤 애들이 많을까요? 이 평형의 위치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쵸? 얘네들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HCl 어떤 애들입니까? HCl 굉장히 강한 산이죠. 예,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물에 넣어서 HCl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는 100% 해리가 됩니다. 100% 해리가 되고 물은 어쩔 수 없이 H+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3O+가 되고 Cl-가 되죠. 근데 자, 이쪽 분위기랑 이쪽 분위기 중에 어떤 게 더 편해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얘가 훨씬 편해 보여요. 왜냐면 얘는 굉장히 강한 산이니까. 얘가 물보다 훨씬 강한 산이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H+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네들의 그 캐릭터를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평형 상태에서 얘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HCl은 엄청나게 강한 산입니다. 얘는 뭐 무자비해요. H2O는 약한 산입니다. 약한 염기예요. 지금 여기서 염기로 작용하지만 약한 염기예요. H+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얘가 너무 강한 산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얘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H3O+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고 Cl-는 어떻습니까? 아주 약한 염기죠. 이제 앞으로 뭐 거의 아무런 산염기
작용을 안 하게 되고 얘는 이렇게 정반응만 일어나지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아세트산이죠. 얘는 약산입니다. 약산이에요. 자, 약산이 물은 약염기입니다.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강한 염기입니까? 약한 염기입니까? 그쵸. 약한 염기라고 했죠. H 플러스를 안 좋아하는 약한 염기예요. 근데 이 약한 산이 감히 얘한테 H 플러스를 줄 수 있을까요? 거의 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워낙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이 약산이 어떻게 감히 얘한테 H 플러스를 줍니까? 만약에 얘한테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H3O 플러스라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산이 생기게 되겠죠. 얘가 가만히 이렇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이 강한 산이 여기 있는 이 염기한테 H 플러스를 다 줘버려가지고 왼쪽으로 평형이 다 이동을 해버리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격은 K 값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얘는 약한 산이고 얘는 아주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받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섞어 놓으면은 그냥 물 안에서 거의 99%는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1% 정도만 이렇게 헬이 돼서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예. 만약에 이렇게만 존재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존재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굉장히 강한 산이고 얘는 염기입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 염기예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약한 산인데 그 짝염기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얘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강한 산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산이 염기한테 H 플러스를 다 줘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평형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쪽으로 평형의 위치가 우세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어떤가요? 지금 얘를 섞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강한 산이 아니니까 그냥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OH-는 굉장히 강한 염기죠. 왜 그래요? 산이 약한 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재 안 하고 OH-가 얘를 다 뜯어먹어 가지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존재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볼까요? NH4 플러스랑 OH-가 만났다. 얘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H4 플러스는 산이에요. 예, 약한 산입니다. 하지만 OH-는 굉장히 강한 염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약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약한 산이기 때문에 그 짝염기인 OH-는 굉장히 강한 염기고 이 강한 염기는 H 플러스를 강하게 뜯어먹으려고 하겠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 NH4 플러스라는 맛있는 먹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H 플러스를 떼어먹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99% 이상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여러 가지 K 값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의 성격, 그리고 얘네들끼리 섞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